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기가마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사실은 이 환원 소성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원래 다른 원고가 잔뜩 있었는데 원래 전기가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환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기가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마는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아니 세상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리란 말입니까? 그쵸?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3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당연한 특징이 기존의 다른 가마들, 전기가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마, 장작가마, 가스가마, 기름가마, 연탄가마는 없나요? 펠릿가마가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런 연료를 사용해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연료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야 되는 가마들과 완전히 다른 가마라는 성격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전기를 열로 바꿔줘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써있는 연소라는 과정이 열을 만들어내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가마라는 장치는요, 연소가 필요 없이 열을 만들어내는 장치란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전기가마의 가장 중요하고 큰 특징이에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기가마로 소송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전기가마잖아요. 전기가마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버튼 누르고 다음날 되면 다 구워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큰 착각입니다. 전기가마는 연소 없이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당연한 개념이 기존의 가마들, 전기가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마와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가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소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연소라는 과정을 필요로 해요. 이게 없으면 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연소를 한자로 쓰면 불에 탈 연자와 불사를 소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불에 탈 만한 거를 불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쉽죠? 그리고 이걸 화학적으로 정의하면요, 연소 반응이라 함은 주어가 산소죠. 산소가 연료를 산화시키면서 열과 빛이 발생하는 반응이다. 여기 보면 산화라는 말이 나오죠. 예, 산화의 반대말은 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네요. 예, 여러분 환원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큰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환원 소송 가르쳐달라. 환원 소송이 전기가마로 되냐? 이 가마는 환원을 뗄 수 있나요? 많이들 물어봐요. 하지만 정작 이 환원 소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의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함정에 빠져서 산화와 환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원을 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환원 잘 나왔지? 하지만 자랑을 합니다.
그 색깔 죽이지 않냐. 근데 안타깝게도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해하는 사람이 없냐면은 저희 그런 말 하죠. 자, 이제부터 환원 잡아야 돼. 이 가마는 환원뿔을 떼는 거야. 이거 환원 잘 나왔어. 자, 이 말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산화와 환원이라는 거는 서로 빛과 그림자 같은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환원뿔을 뗐으며 우리가 잡은 환원은 다 뭔가? 그렇죠. 의아하죠. 환원이라는 것, 산화라는 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대상, 반응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산화 반응이냐, 환원 반응이냐 이렇게 돼요. 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A와 B라는 물질이 있어요. A와 B라는 물질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산화 환원에 대해서 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겠다 하다가 온갖 블로그와 유튜브와 기타 등등을 뒤져서 가장 쉽게 설명한 그림을 찾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된 게 2개 있어요. 요건 다른 색깔로 마이너스 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산화 반응이라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양이온화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의 결과는 산소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산화 반응은 뭐라고요? 산소를 얻습니다.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어디서 얻어와요? 전자는 마이너스 성향을 띠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오게 되면 이온화, 마이너스 이온화가 됩니다. 그 결과로 산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워지죠. 세상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환원을 떼려고 했던 건 대체 무엇인가? 내가 했던 건 무엇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게 상식과 보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배웠던 환원을 건다, 환원불을 잡는다, 환원 소송을 한다라는 건 대체 어떻게 된 말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저희 전기가마 상황이랑 비슷한, 가마 소송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특히 전기가마랑 아주 비슷해서 이걸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도예 재료가 아니라 화학 시간인가 봐요, 선생님. 그쵸. 근데 자, 여기서 이걸 이렇게 지우면 제법 볼만해요. 이건 뭐냐 하면 시험관에 탄소 알갱이, 탄소 뭐죠? 탄소 제일 흔한 거 있잖아요. 연필심, 흑연, 네, 탄소입니다. 사포에 붙어있는 까만 가루 탄소예요. 탄소하고 카본이라고 하죠. 탄소, 삼각형으로 된 회색이 탄소입니다. 하고 산화구리, 산화동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산화물, 산화동하고 같은 겁니다. 산화구리, 까만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까만색 알갱이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험관에 넣고요. 콜크마개를 막고 관을 하나 꽂아서 관 끄트머리를 석회수에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탄소와 산화구리가 가루 상태로 섞여 있는 부분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막 보기 싫어요.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돼? 막 그냥 마음의 벽이 그냥 척척척척 쌓이는 게 느껴집니다. 예. 보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술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쵸? 참 신기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렇게 달라요. 네. 참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보편과 상식 차원에서 자,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저희 전기가마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에요. 이 시험관 안이 전기가마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같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소의 과정 없이 열이 공급되고 있죠. 알코올 램프를 통해서. 자, 이게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에 있는 탄소나 산화구리는 사실 저는 이제 색깔 좀 다르게 해놨는데 똑같이 거무죽죽한 색깔이에요. 이게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네들이 시험관이 깨진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 정도가 맞겠네요. 불구죽죽한 어떤 것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화구리하고 탄소가 그냥 구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산화구리는 검정색인데 그냥 구리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구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구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석회수가 뿌옇게 현탁이 됩니다. 석회수가 현탁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물론 여러분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CO2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화학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화구리와 탄소가 만나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 어렵죠? 자, 이때 산화와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요. 구리 입장에서는 C유라는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어버렸죠. 산소를 데리고 있다가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리 입장에서는 환원이 된 겁니다. 자,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 2개를 얻었죠.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는 산화가 된 겁니다. 다시요. 산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소를 얻습니다.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고 산소를 잃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거무죽죽한 산화구리는 불구스름한 구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전기가마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비슷해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볼게요. 구리 입장에서입니다. 구리가 산소 2개랑 만나면 산소랑 만나면 산화구리가 돼요. 자, 이때는 산소가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환원이 된 겁니다. 왜 환원이 되냐면
산소 입장에서 환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이온화. 구리 입장에선 산화가 된 겁니다. 양이온화가 돼서 철석 둘이 달라붙었고요. 산소 하나는 갈 곳을 잃어서 이산가족이 됩니다. 이 반응에서도 산화와 환원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환원 소송을 한다, 환원을 건다라고 하는 거는 가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기물 안에 들어있는 특정 산화물의 발색과 성분을 바꾸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분을 바꿔서 발색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주어가 없는 거죠. 환원을 거는 대상은 가마 전체가 아닙니다. 환원 불을 잡는다의 대상도 가마 전체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많이들 혼동을 하세요. 이 가마를 환원 상태라는 거는 산화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산화 환원에 대한 오해, 편견,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알 수 없는 것들이 반복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환원을 건다의 대상에서 환원 소송의 대상은 가마안이 아니에요. 시편 전체가 아닙니다. 특정 성분, 특정 산화물, 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대상이고 그게 주어가 돼야 됩니다. 요거만 잊지 않으시면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르시면 이 보편타당한 상식 차원의 진리를 모르면 무시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계속 헷갈려요.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지?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뭐지? 어떻게 환원을 거야? 계속 헷갈려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편 타당한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가마로 환원 소송만 된다, 산화 소송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가마는 환원이 잘 걸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마는 없습니다. 물론 연소를 전제로 하는 가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열을 발생하기 위해서 연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산소도 같이 필요해요. 산소의 양을 제한해 주거나 연료의 양을 과다하게 투입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특정 산화물의 환원 반응을 유도하기 좋은 상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환원 소성이라는 말 자체가 가마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자, 어쨌든 환원 소송은 그러면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인가? 환원 소송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불을 떼다가 높은 온도를 넣기 위해서 장작을 많이 넣어봤더니 불완전 연소가 걸려서 우연히 얻어졌다.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환원 소송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소송입니다. 특정 목적은 요 두 가지예요. 백자와 청자의 소송. 그리고 이 두 가지 이거를 깨끗한 백자와 깨끗한 청자, 더 단단한 백자와 맑고 영롱하고 단단한 백자와 청자를 얻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송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굉장한 최첨단 산업이었고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어서 그렇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고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Fe2O3 3산화철을 Fe3O4 4산화철로 바꾸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동시에 Al2O3 3산화 알루미늄을 Al3O5 5산화 알루미늄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 두 산화물의 색상을 바꾸는 것이 환원소송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백자와 청자를 소송할 때 사용하는 환원소송이에요. 자, 요거를 조금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Fe2O3 그러니까 3산화철이에요. 3산화철은 우리가 재료상에서 쉽게 산화철 하면 살 수 있는 뻘건 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 중에 붉게 녹이 나는 것도 3산화철이에요. 이렇게 3산화철은 붉은 색깔을 띱니다. 그리고 손에 잘 묻어나죠? 예, 잘 묻어나요. 아주 고운 가루고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4산화 3철이에요. 4산화철이에요. 말 그대로 산소가 4개 붙어 있고 철이 3개 붙어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그렸냐 하면요. 3개가 2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산화 반응일까요? 환원 반응일까요? 여기서 환원 반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산화 반응도 안 됩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얘네가 일단 붉은 철 3산화 2철이 이산 가족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4산화 3철이 되기 위해서는 이산 가족이 되어야 돼요. 이산 가족. 잡고 있는 끈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쯤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환원이 필요합니다. 산소를 잃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다시 산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산소를 얻게 되는 거는 산화 반응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철이라는 입장에서는 환원과 산화 과정을 거쳐서 붉은 철에서 검정철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 하나가 남게 되죠. 숫자를 잘 세어보시면 됩니다. 철 6개는 똑같아요. 철 6개는 똑같은데 Fe 6개는 똑같죠. 다른 게 있다면 산소는 8개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남네요. 아까 이거하고 비슷하죠. 얘도 하나가 남아요. 다시 결합하는 데는 산화 반응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부를 잡는 거는 얘네를 이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얘네가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는 산화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l2O3 3산화 알루미늄이 5산화 알루미늄으로 바뀌기 위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가 탈락하게 됩니다. 3개가 2개가 되는 것도 같아요. 산소가 하나 탈락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산소가 하나 더 어디서 붙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자,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3산화철은 붉은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산화 알루미늄은 첫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불투명 흰색입니다. 자, 그런데 4산화철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오산화 알루미늄은요 투명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산화 소송된 백자보다 환원 소송된 백자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투명도가 더 높습니다. 환원 소송을 한 백자가 투명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20% 가까이 들어있는 중성 성분, 특히 중국 흑에는 중성 성분이 더 많아요. 중국의 장석과 도석에도 중성 성분이 우리나라보다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중성 성분이 투명화되는 것만으로 굉장히 다른 질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더 영롱한 색깔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붉은색 철이 검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세 개에서 두 개로 변하잖아요. 세 개에서 두 개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더 흐릿해집니다. 그 푸른빛은 철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는데 아주 흐릿하게 있을 때 나타나는 색상이에요. 검정색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산화 삼철은 푸른빛을 내는 검정색입니다. 코발트 같은 거 안 써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환원 소송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산화물의 염화물화를 위한 환원이 있습니다. 염화물은 나중에 할 건데 산화물은 자연 상태, 실온에서 가루 상태로 존재하죠. 염화물도 가루 상태로 존재합니다. 결정 상태로 존재해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물에 넣었을 때 산화물은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밑에 침전하죠. 염화물은 물에 녹습니다.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염화물을 이제 영어로는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염화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산화물이 환원 상태가 되면 염화물이 됩니다. 아까 염화물은 물에 녹는다고 했죠. 고온 상태에서 염화물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스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화된 염화물을 이용하는 소송을 증기유 소송이라고 해요. 증기유 소송은 염화물화된 나트륨을 이용한 방법이 소송입니다. 소금류 소송이라고도 해요.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증기화된 알칼리를 이용해서 소송을 한다는 거죠. 장작가마에서 이렇게 들러붙는 거, 장작 가루가 들러붙는 게 재가 들러붙는 경우도 있는데 염화물화된 나트륨이 착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염화물화된 나트륨은 다시 기물에 가열된 기물에 있는 철분과 반응해서 철도 염화물화 시켜요. 이런 산화물의 염화물화는 전기가마 내부에서 생각보다 잘 일어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염화물화가 일어나요. 이것도 환원의 결과물입니다. 산화물에 환원이 걸렸을 때 염화물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 진사라는 유약 아세요? 예, 붉은 빛이 나는 아주 예쁜 유약인데요. 저는 3학년 때, 2학년 때, 학부 2학년 때 이 유약을 처음 보고서 너무 예뻐요. 빨간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이게 이뻐가지고 진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유약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빨간 빛이 나는데 이 진사를 만들려면 산화구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산화구리를 열심히 넣습니다. 유약에. 불을 뗐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얼룩덜룩한 색상이 나왔습니다. 내가 불을 잘못 떼서 그렇대요. 다시 불을 뗐더니 이번에는 투명한 게 나왔습니다. 그냥 투명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불을 뗐더니 시커먼 팥죽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진사유는 진짜 죽도록 떼기가 어려워서 진사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이 진사가 붉게 발현되는 원리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진사를 떼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진사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산화 구리가 먼저 구리가 돼서 나오는 색하고는 달라요. 염화물화됩니다. 염화물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증기화 된다 그랬죠? 가스가 돼서 유약 안에 있던 산화물이 가스가 되면서 유약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다시 유약에 흡착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투명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 산화물들이 산화구리가 염화물화 돼서 다 밖으로 나간 게 다시 들러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러붙어서 녹은 투명화된 유약이 붉게 염색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유약이 고착화되면 진사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기가 너무 과하게 나오는 상태, 환원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너무 많이 흡착되잖아요. 너무 많이 흡착되면 팥죽색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서양 사람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다루기 힘든 진사 유약을 가지고서 피치 블러썸, 도화꽃이 이렇게 봉오리를 터트리는 이라는, 또 이름도 참 잘 지어요. 희한한 유약을 만들었는데 강환원을 걸어서 팥죽색으로 진사를 소송합니다. 환원이 걸렸죠. 동해 환원이 걸렸죠. 그래서 증기화가 돼서 팥죽색 기물이 나와요. 걔를 다시 조금 낮은 온도에 산화불로 떼면 환원이 풀려요. 뭐에 풀려요? 가마에 풀린 게 아니라 염화물화된 애들이 다시 산화물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네가 유약이 다시 살짝 녹으면서 염색됐던 부분에서 돈가스가 다시 탈락한다 정도로 보는 것도 맞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일부는 다시 산화구리로 염화물화됐던 것들이 산화구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하면 한 기물 안에 팥죽색이었던 기물이 팥죽색, 붉은색, 투명한색, 연한 녹색까지 다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서, 그래서 피치 블러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소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레시피를 가지고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기가마를 혼자서 알아서 다 하는 1250 누르고 땡, 안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누르면 다음날 돼서 다 구워주는 자동기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쓰려면요, 유약의 원리와 소송 중에 구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프로그램을 짜 넣어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정말 1250도까지 4시간에 올려서 땡, 3시간에 땡, 3시간은 좀 오바고 오늘 딱 넣으면 내일 안녕 하고 문이 열려갖고 짠 구워진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가르치다 보니까 또 강의하다 보니까 또
말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또 시간이 엄청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도 초벌 소송까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녹음을 해보니까 시간이 2시간이 넘더라고요. 도저히 편집할 방법이 없어서 잘라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산화소송과 환원소송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전기가마한테 자꾸 이상한 거 바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가마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넣은 값대로 뗍니다. 내가 입력한 그 값대로 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마를 사용할 때는 그 소성 레시피, 구간을 어떻게 제어했느냐, 각 구간을 어떻게 제어했느냐가 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소송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시면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